함수의 값 반환하기. 우리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사용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따라 함수가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용자가 전달하는 정보는 인수였죠. 자, 인수값에 따라서 함수가 적절하게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함수가 매우 유용한 것은 이 함수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함수가 다 끝나면 도로 값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박스로 배웠죠?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박스로 배우면서 어떤 x를 입력을 하면 이 박스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x에다가 1을 더했고 또 그것을 우리는 바로 출력이라는 걸 함수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또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출력하는 거 말고도 함수가 끝나면 호출한 사람에게 어떠한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예로 자판기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1번이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사이다가 나왔어요. 2번 버튼을 눌렀더니 콜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버튼을 눌렀던 1번, 2번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인수가 돼요. 일을 다 해서 사이다, 콜라를 내놓아 주는 것은 반환값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return value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y도 반환값이 될 수 있고요. 사이다와 콜라도 반환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값을 호출자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함수의 또 다른 치명적인 매력이 됩니다. 함수의 값을 반환할 때 쓰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return이라는 걸 쓰시면 되고요. 자, return 키워드를 이용하면 함수는 외부로 값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return을 만나면 함수는 바로 종료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호출할 때 원의 반지름 값을 인수로 보내면 원의 면적을 계산해서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라서 이름을 calculate area라고 했나 봐요. 자, 당연히 DEF에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름은 이렇게 calculate area,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매개 변수 radius를 두고 있어요. 이 매개 변수는 원의 반지름 정보를 저장할 건가 봐요. 자, 얘를 호출할 때는 항상 괄호 안에 원의 반지름의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함수의 내부를 보니까 3.14에 여기 radius가 그대로 여기서 쓰이지요. radius에 있는 값에다 제곱을 해서 3.14와 곱해진 후 area에 저장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return area를 통해서 함수는 종료를 하며 이 area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함수의 정의를 살펴보았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부분이 되는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함수의 호출은 총 3번이 있네요. 자, 여기 한 번, 자, 여기 2번, 그 다음에 이곳에 3번째 호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태어났다가 끝나게 되면 함수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번 호출할 때 태어나고 그 기능이 끝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된 변수들이 같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자, 1번을 살펴볼게요. calculate area에서 호출을 하죠. 자, 5.0 정보가 radius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radius에 1번 호출에 의해 생성된 radius에 5.0이 저장이 돼요. 1번 호출이에요. 계산을 합니다. 5.0의 제곱에 3.14를 곱해서 are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 정보는 78.5예요. 자, 그리고선 return 하면서 함수는 종료를 합니다. 그와 함께 그 옆에 있는 area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요. 프로그램의 흐름이 호출을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종료가 되면서 호출했던 위치로 프로그램의 제어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어리어에 저장됐던 정보를 반납했다 했죠? 그럼 calculate 이 글씨가 없어지고 그냥 78.5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환된 값이. 호출된 요 글자들 대신에 78.5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냐? C 언더바 에어리어라는 변수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78.5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으로 오니까 출력을 하죠. C 언더바 에어리어를. C 언더바 에어리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78.5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호출과 여기까지 수행된 과정이에요. 이제 그 밑에를 볼게요. 그 밑에는 이 부분은 2번 호출이라고 했죠. 두 번째 호출이에요.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 부분에서 수행됐던 변수들은 모두 다 사라져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러다가 2번 호출에 의해서 다시 아까 전과 동일한 일을 하지요. 함수의 수행이 끝나면 78.5가 이곳으로 배치됩니다.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 세 번째 호출인 얘는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볼게요. 인수가 10이에요. 10이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레디어스에 저장이 되겠죠. 계산을 통해서 에어리어 값은 314가 저장이 되겠죠. 자, return을 만나면서 함수는 종료가 되고요. 자, 이 호출 부분의 값은 314로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계산이 돼서 에어리어 sum에 저장이 됩니다. 392.5로 합산이 되어 저장이 되고요. 이것을 출력하면 실행 결과와 같이 밑부분에 392.5가 나옵니다. 함수의 값 반환하는 과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함수가 끝나면서 내놓는 값이 수를 호출한 위치에 가서 대치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함수를 호출하여 수행하게 했어도 그 반환값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책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읽지 않을 수도 있죠?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옆에 있어요. 하지만 젓가락만으로도 밥을 먹을 수 있죠. 함수는 존재하지만 나에게 결과가 와도 굳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반환값을 이용해서 덧셈도 하고 그냥 바로 출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환값을 받아놓고서도 특별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calculate area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계산을 통해서 78.5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함수가 일을 끝내고 이 부분이 78.5로 바뀌어도 어떤 값을 출력한다거나 어디에다 저장한다거나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얘 함수 호출만 있죠. 자, 이렇게 함수 호출만 하면 내부적으로 일은 했지만 우리가 보는 실행 결과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엄마가 저에게 용돈을 주었지만 제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함수의 값을 여러 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단 한 개로 제한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개를 반환하는 데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아주 쉬워요. 자, 어떻게 되냐? 그냥 순서대로 return 옆에 줄을 세워주면 돼요. 자, 여러분 getInput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 getInput이라는 애는 호출만 하면 2와 3을 반환하는 애예요. 자, 호출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getInput이라는 걸 호출을 하면 자, 호출 당하고 나서 이 부분에 2와 3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호출을 한 후에 자,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면 return을 만나면서 2와 3을 반납해요. 그럼 호출했던 부분이 자, 2,3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는 어디에 가요? X에 가고 3은 어디에 가요? Y에 가서 저장이 되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와 3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개를 반환하는 거 너무 쉽죠? 그냥 return 옆에 순서대로 써주고 콤마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eturn만 홀로 쓸쓸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값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종료만 하고 싶을 때 return만 홀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 예제를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수행이 되면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값을 넣습니다. 자, 넣으면 이 부분에서 바로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면 1번이 수행된 부분이 여기예요. 자, 그러면서 2번을 수행합니다. 2번을 수행하면 쩌찌 하고서 넘하여 쩌찌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자, 여러분 1번을 통해서 10이 들어왔잖아요. 10이 들어왔으면 그 값이 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넘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이 넘도 그냥 글자가 아니라 10이에요. 10. 자, 넘에 저장되는 값 이거. 12. 자, 쭉 하고서 저지 동네, 함수 동네에 있는 넘에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요 넘과 자, A넘이라고 해볼게요. A넘. 자, 여기 저지 동네에서 사용되는 요 B넘은 서로 다른 애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동네에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짜는 김코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다른 동네에 가니까 그 동네에는 말썽쟁이 김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 김코드와 말썽쟁이 김코드는 다른 아이죠. 이름은 같지만 이 A의 넘과 B의 넘은 이름이 같은 거지 서로 사는 구역이 달라요. B의 넘은 저지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아이입니다. 자, 매개 변수죠. 자, 요 매개 변수 넘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호출을 통해서 여기서 10이 뿅 하고 넘어옵니다. 자, 넘을 2로 나누었을 때 자, 0과 같으면 짝수고 자, 그렇지 않은 홀수인데 잘 보세요. 자, 요 넘에 지금 10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바로 2로 나눠서 0이 되면 짝수죠. 짝수면서 자, 이걸 수행하면은 이렇게 짝수가 나오고 출력이 되고 자, 얘를 만남과 동시에 자, 함수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if에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나와서 홀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에서 함수가 딱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만 출력이 되고 밑에 홀수 부분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넘이 11을 넣었어요. 그럼 이 넘에 11이 저장이 되고 저지 동네의 넘에게 11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11 나누기 2를 했더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이 if에 들어오지 못해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홀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어요. 자, 약간 어려워 보이고 지금 무슨 얘기야? 갑자기 여기서 왜 끝나? 라고 하는데 조금 혼란스럽죠? 여러분이 몇 번 함수를 이용하시고 뒤에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래밍 팁이에요. return을 만나면 자, 프로그램이 종료되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if, else를 이용해서 홀짝을 구분했는데 자, 근데 함수에서는 return을 이용하면 if 하나만 써도 if else를 쓴 것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머,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감탄을 할 수도 있어요.